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만형입니다. 3라운드가 지금까지 역사로 봐왔을 때 3라운드에 우승을 했던 선수들이 시리즈 챔피언, 종합 챔피언에 들었었던 전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슈퍼 6000 클래스를 국내에서 테스트 주행하는 것까지도 다 봤어요. 이 차를 한국에 갖고 들어오는 것부터 다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올해 가면은 한 3, 4년 하다가 접겠네 했는데 벌써 99경기에 10년을 넘겼네요. 지금이 많이 좋아졌죠. 이런 거예요. 지금은 미션이 이렇게 시퀀셜 기아를 이렇게 선수들이 넣잖아요. 제가 탈 때는 이제 H매틱으로 클러치 이렇게 밟아가면서 1탄, 2탄, 3탄 이렇게 해서 탔었거든요. 일단 드라이버들의 수준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국내에 있는 지금 슈퍼 6000 클래스를 타는 이 상위권에 포진된 선수들은 어느 해외 팀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해도 한국 선수들이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2014년도 요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팀 아트라스 BX의 독일 선수죠. 팀 베르그마이스터나 이대유지 선수도 있었고요. 굉장히 날고 기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슈퍼 6000 클래스를 탔었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잘 탔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그들만의 세계를 보여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이 흡혈기가 돼서 빠는 순간 내 기술 플러스 더 높은 테크닉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위권 선수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됐을 정도로 해외에 납도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의 경기를 여러분들이 슈퍼 6000 클래스에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의 컨디션이 70% 이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이게, 예전에는 차가 좀 떨어져도 드라이버가 좀 기량이 좀 좋으면은 이 선수가 우승하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완전 팀 경기. 그러니까 팀 경기라는 게 드라이버 혼자만 잘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팀에 있는 메카닉들이나 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얼마만큼 이 친구들에게 이 친구가 맞는 좋은 세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세팅이나 차량의 움직임이나 차량의 변화가 굉장히 다르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날 우승의 향방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시즌을 놓고 보면 3라운드는 초반 탐색전을 지나 본격적인 포인트 경쟁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라운드예요. 이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시즌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시즌 초부터 굉장히 성적을 좋았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또 가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2019년 시즌 아트라스 BX 팀의 조항우 선수는 레이스 후반 김재현 선수와 충돌하여서 14위로 마무리.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2그리드로 스타트하고 나서 초반 코너 이탈에 힘들게 레이스를 하다가 결국 7렙에서 완전히 또 리타이어하고 말았어요. 3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챔피언 포인트는 예선 포인트를 합해서 겨우 6점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챔피언 경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거죠. 그런데 3라운드에서 반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선을 1위로 탑그리드를 잡고 시작한 3라운드에서 혼란스러웠던 오프닝 랩의 사고를 피하고 살아남더니 SC 상황 이후에 재출발해서 장현진 선수의 추격을 뿌리치고 결국은 폴트인 우승을 차지하며 포인트 쌓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우승으로 힘들어 보였던 시즌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시즌 최종전까지 챔피언이 누군지 짐작할 수 없게 만들면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시즌이 끝났을 땐 챔피언이 된 김종겸 선수와 점수차가 단 2점이었거든요. 시즌 최종전을 우승하며 6000 클래스 최다 챔피언 선수가 되었고, 팀은 3년 연속 챔피언, 팀메이트였던 김종겸 선수는 2년 연속 챔피언을 이뤄내기도 했고요. 안타깝게 본인의 챔피언을 놓쳤을 뿐 최고의 시즌을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즌의 방향을 바꿨던 게 3라운드의 우승이었던 거죠. 3라운드가 2020년 김재현 선수한테는 더 극적이었었어요. 개막전에서는 9위로 3포인트, 2라운드에서 16위로 1포인트, 딱 4점의 포인트만 가져간 채 3라운드를 맞이했었거든요.
최명길, 장현진, 김종겸, 정일철 선수가 선두 다툼을 하는 동안 한참이나 뒤쳐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3라운드에서 폴트인으로 우승하며 단번에 챔피언 경쟁에 뛰어들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2020년 시즌을 보면 챔피언 정희철 선수 103점, 5위 노동기 선수 95점까지 단 8점 차의 경쟁을 했거든요. 김지현 선수는 마지막 8라운드 경기에서 우승하며 끝까지 버텼지만 아쉽게 4위 96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이 3라운드의 우승이 시즌의 전체적인 향방을 바꿔놨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라운드 우승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꼭 우승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4, 5, 6, 7, 8까지 여기까지 가려면 이 징검다리 3라운드에 우승은 아니더라도 포인트에 좀 많이 싸울 수 있는 포디움에는 가야지만 좀 경기에 시리즈에 뭔가 시즌 챔피언의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은 제가 느끼는 중요한 선수들 자 먼저 아트라스 BX의 조항우 선수 슈퍼 6000 14회 우승의 최다 우승자이기도 하고 3번의 챔피언의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아쉽게도 2019년 최종전 우승 이후 우승이 없어요. 올 시즌 챔피언이 되면 최다 챔피언 기록도 깰 수 있기도 하고 라운드에서 우승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3라운드에서의 좋은 성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유난히 사고에 많이 휘말리는 모습이 보면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난 2라운드의 사고도 그렇고요. 올 시즌 지금까지 3포인트를 획득하고 있습니다만 3라운드에서는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볼가스 모터스포츠의 김재현 선수, 사실 진정한 다크호스 언더독은 김재현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볼가스 모터스포츠라는 팀을 이끌고 경기를 뛴 게 벌써 3년이에요. 김재현 선수는 데뷔 6년차 베테랑 드라이버이기도 하고요.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작년에는 2번의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을 노렸는데 7포인트 차이로 챔피언을 놓치고 말았어요. 3라운드 우승으로 반전을 이뤘지만 7라운드에 아쉽게 리타이어한 게 결정적이었죠. 이미 여러 차례 라운드 우승 경험이 있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시즌 챔피언이라는 목표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시즌은 현재까지 3포인트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나이트 레이스에서 초반에 선두를 다투다가 차량 또 트러블로 아쉽게 리타이어한 게 너무너무나 아쉬웠어요. 올해도 작년처럼 3라운드를 통해 놀라운 반전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한GP의 장현진 선수예요. 장현진 선수의 마지막 우승이 19시즌 8월 4일 영암전이었어요. 작년에도 포디움은 끊임없이 놓고 했었거든요. 2위 한번, 3위 2번, 6라운드 2위, 1, 2라운드 3위였었으니까요. 슈퍼 6000 팀에 참가를 하면서 2018년 매 좋은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올 시즌 시작이 좋지가 못했어요. 1, 2라운드에서 완주 포인트 1포인트씩만 가져간 현재 2포인트를 획득 중인데 지난 2라운드에서 본인도 그렇고 팀메이트인 김중근 선수도 충돌이 있어 힘든 경기를 치렀거든요. 또 생각나는 선수로 엑스타 레이싱 팀의 이정우 선수. 엑스타 레이싱 팀에 입단한 지 이제 2년 차인데 엑스타 레이싱 팀 선수로 참가한 이후로는 매 라운드 포인트 피니시를 하고 있어서 팀에는 아주 알토란 같은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팀메이트인 정희철, 노동기 선수가 챔피언이나 라운드 우승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해주고는 있거든요. 지난 시즌 최종 6위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고요. 안타까운 게 아직 6000 클래스에서 우승 경험이 없다는 정도일 뿐이거든요. 올해도 현재까지 시리즈 포인트 24점으로 4위예요. 포디움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1라운드 4위, 2라운드 5위로 포인트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정우 선수가 이번 3라운드에서 우승을 한다면 바로 챔피언 후보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아르 레이싱 팀의 서주원 선수, 슈퍼 6000 클래스의 최고의 인기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잘생긴 얼굴과 굉장히 나이스한 드라이빙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2017년에 6000 클래스에 데뷔도 했고 2019년 풀 시즌을 뛰고 2020년부터는 로아르 레이싱 팀을 창단해 2년째 팀을 이끌고 있는 아주 굉장히 젊은 감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팀의 첫 포디움을 올해 1라운드 이찬순 선수가 해줬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도 포디움에 가야겠구나 하는 도끼도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019년 나이트 레이스의 멋진 추월로 포디움을 밟기는 했는데 아직 6천에서 우승 경험은 없거든요.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LNK 모터스포츠의 김동훈 선수예요. 군복무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김동훈 선수가 이전부터 복귀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시즌 중반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80kg 핸디캡 웨이트를 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3라운드는 무게를 좀 덜어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해가지고 챔피언 경쟁을 했었던 2016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신생 팀인 LNK 모터스포츠와의 메케닉들과 엔지니어와 팀의 손발이 맞는 화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르게 섭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외에도 올 시즌 22포인트 5위로 아주 안정적인 시즌 운영을 하고 있는 오일기 선수, 그리고 16포인트로 8위에 오른 아트라스 BX팀의 최명길 선수, 그리고 올 시즌 8포인트 10위를 달리고 있는 CJ 로지스틱스 레이싱팀의 문성학 선수 등 3라운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반전을 만들 선수들은 누가 될까요? 2011년도까지는 하나의 타이어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2012년도부터 타이어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11년도인가 12년도부터 타이어가 풀려서 그러면서 금호 타이어 쓰는 팀, 한국 타이어 쓰는 팀 이렇게 나와지면서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의 전쟁이 좀 붙는 이런 그림들의 양상이 생기게 됐고 여기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